엔비디아가 산 주식, 엔비디아와 관련 있는 주식이 모두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S&P 500이 2025년 말까지 6,500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리고 일본 주식시장의 전설 고레카와 긴조의 놀라운 투자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 주식시장의 대승부사이며 주식의 신이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고레카와 긴조가 처음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1921년입니다. 당시 일본의 금융공황으로 인해서 자신이 경영하던 업체가 도산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레카와가 일본 시멘트 회사에 투자를 시작할 무렵 일본 시멘트 주식은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넝마주였습니다. 넝마는 버려진 천 조각이나 옷감 조각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당시 불경기로 인해서 시장이 일본 시멘트의 수익성, 성장성을 비관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고레카와는 일본 정부가 곧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것으로 판단하고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 주식으로 일본 시멘트를 선택했습니다. 일본 전국의 건설 붐이 일어나면서 당시 바닥을 기고 있던 시멘트 업계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며 이제까지 침체된 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리고 일본 시멘트는 석회석 광산을 직접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자산 가치도 타사에 비해 뛰어났던 거죠. 그의 투자 전략의 기본인 거북이 3원칙입니다. 사람들이 가는 길 뒤편에 길 있으니 꽃산이라. 3월 금천 비록이라는 교훈이 있듯이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는 방법입니다. 철저히 고독하고 속세에 초연하며 보무당당하게 서쪽으로 가야 할 때 우물쭈물 동쪽으로 가지 않는다는 게 그때의 그의 판단이었습니다. 그가 1977년 7월 그때까지 매집한 일본 시멘트 주식은 이미 3천만 주를 넘어섰습니다. 그 해에는 전년도 6억 3,500만 엔의 결손에서 5,900만 엔의 흑자를 발표했습니다. 과잉 재고가 감소하고 이로써 가격 상승의 기운이 서서히 침투하고 있었던 거죠. 3천만 주는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14.2%에 해당합니다. 이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것이죠. 주가가 130엔에서 140엔대를 횡보하던 시점, 하라시마 마로로 사장으로부터 도쿄 본사에서 만나자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회사에 방문했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죠. 제가 투자한 이유는 업계에서 가장 큰 회사니까요.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큰 수익이 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이없게도 사장 이하 중역들의 반응은 무디고 앞날을 내다보는 시각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7월의 공공사업 수주는 전년 대비 63.9%가 신장됐다고 발표되었습니다. 8월 13일 토요일 일본 시멘트는 1년 5개월 만에 174인이라는 전 고가를 달성했는데요. 이날 거래량은 1780만 주로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아직 시세는 초입이고 이제부터가 진정한 승부라고 확신을 했습니다. 9월 20일에는 다시 253엔 신고가를 기록했는데요. 곧 시세는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11월 7일 202엔까지 하락을 했는데요. 200엔을 깰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시세는 역으로 아직 이제부터라고 확신했죠. 시멘트 수요 증가로 인해 판매 가격도 톤당 400엔에서 500원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했던 거죠. 11월 17일 다시 주가는 상승으로 역전을 했습니다. 12월 23일은 337엔의 신고가마저 기록을 했죠. 벌써는 아직은 벌써라는 말이 있는데요. 상승하고 있는 주식을 산 세력이 아직 오른다라고 생각할 때는 더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레카와는 일본 시멘트주도 이제 아직을 넘어 드디어 벌써의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지했죠. 그는 때는 무르익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했죠. 그 후 반년도 가지 않아 200엔대에서 더욱 급락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에 휘둘리지 맙시다. 근본적인 가치와 장기적인 전망으로 결정을 내려봅시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타마다입니다. 엔비디아와 AI 관련 주식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베스터스 비즈니스 데일리 50 종목은 이번 분기 실적에서 세 자릿수 순이익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년 대비 450% 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기가 시작됐죠. 실적 시즌이 곧 시작됨을 의미합니다. IBD 50의 주요 기업 중 6개 종목이 최소 100%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폭발적인 움직임을 보인 엔비디아 주식에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엔비디아가 지난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16.4% 상승해서 974달러까지 올라갔죠. 엔비디아는 5월 22일 장 마감 후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보고합니다. 마켓서지 애널리스트들은 작년 동기 대비 450% 증가, 분기별 매출 성장률은 240%로 예상합니다.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주식 5개를 샀고 1개는 이미 142%가 올랐습니다. 엔비디아의 시총은 2.2 트릴리언 달러로 2,972조 원입니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매출은 지난 회계연도에 3배 이상 증가시켰습니다. 2025년 회계연도에도 이러한 모멘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죠. 엔비디아는 새롭게 얻은 부를 사용해서 다른 AI 회사들에 투자했는데요. 다음 5개 종목입니다. 첫 번째는 사운드 AI인데요. 음성인식 및 대화형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죠. 두 번째는 ARM인데요. 세계 최대 칩 회사를 위한 프로세서를 설계하는 회사죠. 2023년에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투자했습니다. 다음은 나노엑스 이미징인데요. AI를 사용하여 의료 영상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40만 달러로 가장 작은 투자였죠. 다음은 리커전 파마슈티컬이라는 회사인데요. AI를 사용하여 신약 개발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은 투심플 홀딩스인데요. 트럭 운송 산업을 위한 자율주행 플랫폼을 개발합니다. 그럼 이 중 사운드 하운드 AI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애플의 시리, 아마존의 알렉사, 알파벳의 구글 음성 비서에 대한 모든 광고를 기억하시나요?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 회사들은 음성 기술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백억 달러를 쏟아 부었는데요.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왜 작고 오래된 사운드 AI가 그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올해가 드디어 AI 음성 비서가 도약하는 10년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마존, 구글, 알파벳과 같은 회사들이 막대한 연구 비용을 쏟기 때문에 사운드 AI는 승산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와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중 어느 주식이 더 나은 주식일까요? 이 회사들은 경쟁사가 아니라 보완적인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는 AI 모델 훈련에 사용되는 GPU를, 슈퍼마이크로는 이러한 GPU를 최적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서버를 설계하죠. 엔비디아는 시장을 선도하는 GPU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반면 슈퍼마이크로는 엔비디아의 GPU를 재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마진은 엔비디아보다 훨씬 낮습니다. 화면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엔비디아의 매출 총이익률은 72.72%이고요. 순이익률은 48.55%입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매출 총이익률은 16.39%, 순이익률은 7.92%입니다. 이익률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두 주식의 주가 수익 비율 퍼를 보면 반대가 되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퍼 비율은 47.2고요. 엔비디아의 퍼 비율은 36.43으로 훨씬 저렴하게 거래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가치를 분석해보면 엔비디아가 기술적 우위, 높은 마진,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자들은 모델을 훈련시킬 데이터가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자체에서 만든 합성 데이터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모델의 성공은 데이터에 달려있죠.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모델이 더 정확하고 인간과 같아집니다. 오픈 AI는 챗 GPT-3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을 수십여 개의 웹사이트와 책, 위키피디아 기사로부터 수집된 데이터를 훈련시켰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4,100억 토큰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책에서 발췌한 텍스트는 562억 토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품질의 디지털 데이터는 2026년까지 고갈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기존 인터넷 데이터의 저작권 소송을 피하고 AI 훈련 자료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하는 기술을 탐구하고 있죠. 하지만 합성 데이터는 AI 모델이 만들 수 있는 오류로 인해서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인간의 감독이 필요하죠.
오픈 AI는 챗 GPT의 기업 버전에서 엄청난 성장을 확인했습니다. 챗 GPT 엔터프라이즈는 현재 6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가입을 했습니다. 오픈 AI의 CEO는 올해가 AI 채택의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픈 AI는 엔스로픽, 코히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들 모두 기업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의 라이트캡은 미디어 콘텐츠 회사들과 협상을 이끌고 있는데요. 르몽드, 프리사, 엑셀 스프링거와 같은 회사들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 엄청난 수요 증가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AI 연구원이 선거 딥페이크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오랜 에치오니는 한때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비영리단체인 트루미디아.org는 AI 조작 콘텐츠에 맞서 싸우기 위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랜 에치오니 박사는 인공지능이 온라인에서 허위 정보의 확산을 가속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에치오니 박사는 AI 생성 딥페이크가 주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가짜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를 탐지하는 무료 도구를 출시해서 기자, 팩트 체커들에게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죠. 가짜 콘텐츠를 탐지하는 기술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AI의 급속한 발전은 다양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에치오니아와 같은 노력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AI로 산출된 데이터가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테슬라의 문제는 EV 혁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걸까요? 테슬라의 실망스러운 결과는 급격한 성장 악화를 나타냅니다. 테슬라의 불황은 EV를 재평가하게 만듭니다. 테슬라는 전 세계적으로 38만 7천 대의 차량을 인도해서 예상치를 밑돌았죠. 이것은 2022년 이후에 처음으로 연간 분기 대비 감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테슬라 주식은 약 5%가 하락했습니다. 높은 이자율과 중국 전기차의 부상으로 인해서 글로벌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BYD를 포함한 다른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유럽과 아시아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죠. 애널리스트들은 전기차 수요가 더 냉각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RBC 캐피탈 마켓의 자동차 애널리스트인 톰 나라야는 2023년 4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장기적인 관점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기차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죠. 기술 혁신과 정부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전기차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경제는 3월에 3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하고 실업률은 3.8%가 하락했죠. 예상보다 10만 개 많은 30만 3천 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습니다. 예측가들은 2024년 미국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했는데요. 올해 첫 3개월 동안 실질 경제 성장률은 2%로 추정됩니다. 최근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임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경제 데이터에 대해서 불안해했습니다. 비록 인플레이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 아니라 중앙은행이 금리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강화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진한 한 주를 보낸 후 금요일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 보고서가 연준에 미치는 영향보다 경제 강세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제롬 파월은 더 이상 강력한 고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민자 수의 증가로 인해서 노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왔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활발한 채용은 파월이 경제가 심각하게 과열됐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훨씬 더 중요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주 노동부가 발표할 3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면밀히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리서치 회사는 연준이 예상보다 더 많은 금리를 인하함에 따라서 S&P 500 지수가 내년 말까지 26%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계속해서 부풀어 오를 것이라고 했는데요. 연준은 금리를 곧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인하를 할 것이라고 캐피탈 이코노믹스가 말했습니다. 6월에 첫 금리 인하를 발표하고 2025년 중반까지 200bp 인하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이 추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죠. 그래서 위험한 자산, 특히
주식이 안전한 자산보다 향후 몇 년간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CME 패드워치는 6월까지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가능성을 65%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지금이 투자할 때일까요?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을 중심으로 재무 구조를 재조정하고 과감한 비전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8%가 하락했습니다. 4개월 만에 최저점을 찍었죠. 파운드리 부분의 연속적인 영업 손실로 투자자들을 실망시켰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텔은 2030년까지 높은 마진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동종 업체와 달리 제조 시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모델로 전환하면 효율성과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년간 영업수익이 불과 93밀리언 달러에 불과했지만 이것은 전염병 이후 PC 판매 둔화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52주 최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것은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인텔이 제시한 야심찬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쟁자를 이기고 첨단 제조시설을 따라잡아야 합니다. 현재는 TSMC가 첨단 칩 제조업체의 9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TSMC의 마진에 도달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인텔이 이러한 목표를 향한 진전을 보여줄 수 있다면 투자자들은 주가를 높이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인텔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기 전까지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텔이 최근 겪고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비전과 변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도전이 기회로 전환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AI 기술 기업의 업종이 다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직은 각광받지 못하는 주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도 고레카와 긴조처럼 숨겨진 잠재력을 바라보는 안목을 기르는 연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